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에서는 분서갱유 등 폭력적인 정치와 만리장성, 시황릉 등 대규모의 토목사업을 실시하여 내부 불만이 고조되었고 농민 반란인 진승, 오강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진 왕조의 중앙정치 세력이 약해지며 지역마다 새 나라가 등장하였고 그중 항우와 유방의 세력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초나라의 귀족 출신인 항우가 우세하였으나 항우의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이 농민 출신인 유방을 지지하게 되었고 결국 유방이 세운 한 나라가 기원전 202년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통일을 달성한 한 고조 유방은 군현제와 봉건제를 혼합한 군국제를 실시하여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군국제는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지에 군현을 두어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 수도로부터 먼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렸던 통치제도입니다. 그런데 군국제는 점차 중앙집권체제의 약화와 지방오족의 성장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제7대 임금 한무제는 기존의 군국제를 전국적인 군현제로 정비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국가의 기틀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한무제는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하고 육아를 관리로 선발하였습니다. 이 당시 성립된 유교윤리는 중국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한무제는 활발한 정복전쟁을 추진하여 북으로는 흉노, 남으로는 베트남에 해당하는 남월, 동으로는 한반도의 고조선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무제는 서쪽으로도 진출해 정복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대월지와 연합을 꾀하고자 장건을 파견하였으나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건의 왕래를 계기로 서역 각국의 사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장건이 개척한 비단길을 통해 사절과 상인의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당시 잦은 대외 원정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무제는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함으로써 물가를 조절하였으며 오수전을 주조하여 전국에 유통시키고 대상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사정이 계속해서 불안정하였고 한무제가 죽은 후 외척과 환관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국력이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외척이었던 왕망이 반란을 일으켜 한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왕망은 신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토지의 국유화, 노비매매 금지 등 주나라의 제도를 이상으로 삼은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족의 반발로 인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나라는 전한 왕족 출신인 유수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광무제 유수는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 도읍을 뤄양으로 하여 한을 세웠습니다. 과거 유방이 세운 한을 전한이라 칭하고 유수가 건국한 한을 후한이라 불러 구분합니다. 광무제 유수는 전한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유학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치며 한의 부흥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관들이 모의하여 새로운 황제를 세우고 정권을 독점하는 등 환관과 외척이 정치에 크게 관여하고 세력 갈등이 고조되면서 후한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중앙에서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오족들의 횡포는 심화되었고 이에 수탈을 겪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장각이 태평도라는 종교를 내세우며 일으킨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결국 220년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왕위를 찬탈당하여
한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